안녕하세요. 인생 수업 여러분. 오늘도 찾아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은 정말 중요한 이야기를 해보려고 해요. 바로 우리 모두가 맞이하게 될 노후에 대한 이야기인데요. 최근에 정말 인상 깊은 분을 만났어요. 칠순이 넘으신 어르신이었는데 이분이 하신 말씀이 정말 기억에 남더라고요. 젊은 날은 매우 검소하게 살았는데 나도 모르는 사이에 노후 대책이 이루어져 있더라고 하시면서요. 지금은 도심 내 주택에서 넓은 마당에 야채도 기르고 꽃도 가꾸면서 아내와 함께 가까운 도서관 강좌에 열심히 참여하고 계시대요. 손주들도 5이나 되는데 자주 만났어. 정말 행복하게 지내고 계시더라고요. 그런데 한편으로는 완전히 다른 모습의 분들도 계세요. 은퇴 후에 집에만 계시니까 할 일이 없어서 답답하고 부부간에도 갈등이 생기고 그래서 하루하루가 지루하다고 하시는 분들 말이에요. 심지어 어떤 분은 병원에 가면 80 넘은 분들이 휠체어에 앉아서 링겔병 주렁주렁 달고 초점 없는 눈동자로 하루 종일 멍하니 있는데 더 살아서 무슨 영광을 보려는 건지 모르겠다는 씁쓸한 이야기도 해주시더라고요. 정말 극과 극이죠. 그래서 오늘은 어떻게 하면 행복하고 건강한 노후를 보낼 수 있는지, 지금부터 무엇을 준비해야 하는지에 대해서 자세히 이야기해 보려고 합니다. 이 영상 한 편을 보는 것만으로도 앞으로 남들보다 더 현명한 인생을 살아갈 수 있습니다. 영상 끝까지 들어보시면 절대 후회하지 않으실 거예요. 오늘 주제가 마음에 드신다면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세요. 여러분들의 응원은 영상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 여러분의 마음을 위로하고 도움이 되는 좋은 콘텐츠로 반드시 보답하겠습니다. 일단 가장 중요한 것부터 말씀드릴게요. 노후 준비라는 건 노후에 가서 하는 게 아니에요. 그때 가서는 이미 늦습니다. 반드시 그 전에 지금부터 준비를 해야 해요. 제가 많은 어르신들을 보면서 느낀 건 노년기에 가장 힘들어 하시는 게 시간을 어떻게 보내야 할지 모르겠다는 거예요. 특히 남성분들이 더 심각해요. 평생 일만 하시느라고 친구도 안 만나고 취미도 없으셨던 분들이요. 그러다 보니까 은퇴하고 나면 갈 곳이 없어서 집에만 계시게 되는데 그러면 배우자분들이 스트레스를 받으시거든요. 가족들, 특히 자녀들하고도 함께 할 수 있는 게 없어요. 대화도 많이 단절되어 있고요. 그래서 꼭 말씀드리고 싶은 게 있어요. 지금부터라도 취미 생활을 꼭 가지시라는 거예요. 많은 시간을 투자하지 않더라도 시작을 하시라는 거죠. 내가 가장 좋아하고 관심이 있는 분야면 뭐든 좋아요. 그림 그리기, 사진 찍기, 요리 배우기, 내가 잘할 수 있는 거, 내가 즐겁게 할 수 있는 것들을 시작하세요. 최근에 만난 한 분이 정말 좋은 조언을 해주시더라고요. 골프를 배워놔라. 골프는 노후에 혼자서도 시간을 보낼 수 있고 유일한 체력 단련이 되면서 마음을 편안하게 해주는 운동이다라고 하시면서요. 일주일에 한 번이라도, 한 달에 한 번이라도 할 수 있는 걸 시작해서 꾸준히 하시라는 거예요. 그러면 노년기에도 그것을 계속할 수 있기 때문에 정말 중요하다고 봅니다. 그리고 또 하나 중요한 게 있어요. 바로 자원봉사예요. 남을 돕는 활동 말이죠. 아, 내가 이 다음에 은퇴하고 나서 시작해야지.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은데, 은퇴 후에는 물론 하실 수 있긴 하지만 더 어려워요.
젊을 때 하던 것들이 습관이 되고 또 인맥이 되어서 그것이 계속 이어지는 거거든요. 한 어르신이 이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노후 대비에 스트레스 받지 말고 하루하루를 바르게 살면 노후 대비는 자동으로 된다고요. 정말 맞는 말씀이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봉사 활동도, 동아리 활동도, 직장에서든 아니면 내가 좋아하는 모임에서든 지금부터 시작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럼 이제 노년기를 단계별로 나누어서 설명해 드릴게요. 제가 노년기를 크게 세 단계로 구분하거든요. 첫 번째는 자립해서 생활할 수 있는 시기예요. 보통 75세 정도까지라고 볼 수 있는데요. 요즘 연구에 의하면 사람들이 많이 젊어졌잖아요. 지금 나이에서 12살 정도를 빼는 게 맞다고 보거든요. 예를 들어서 내가 지금 75세다 그러면 과거에 63세 정도 된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이 시기는 제2의 황금기라고 볼 수 있어요. 시간도 많고 건강하기 때문에 과거에 하고 싶었던 거, 배우지 못했던 것들을 할 수 있는 마지막 기회인 거예요. 그래서 이 기회를 잘 활용해서 배우고 싶었던 것들을 배우시거나 봉사활동을 많이 하시거나 여행도 많이 다니시면 좋겠어요. 두 번째는 자립도가 조금씩 떨어지는 시기입니다. 70대 후반이 되면 급속도로 노화가 시작돼요. 이때는 자립생활기보다는 노화가 더 진행되었기 때문에 좀 더 속도를 늦춰가면서 내 삶에 맞춰서 살아갈 필요가 있어요. 그리고 이때 중요한 것은 그 다음 시기를 준비해 두셔야 한다는 거예요. 그 다음 시기라는 게 세 번째 단계인 요양이 필요한 시기가 오거든요. 지금은 내 스스로 밥도 해 먹을 수 있고 혼자 살 수도 있지만 건강이 나빠져서 나 스스로를 케어할 수 없는 시기가 오기 때문에 그때를 미리 준비하셔야 하는 거죠. 특히 요즘은 1인 가구 시대잖아요. 65세 이상 노년층에서도 1인 가구가 점점 증가하고 있어서 1인 가구 시대에 어떻게 살 것인지도 미리미리 준비해 두셔야 합니다. 세 번째 요양이 필요한 시기가 왔을 때, 이때 나는 어디에서 누구와 살 것인가? 또 이때 생활비는, 병원비는, 요양비는 어디에서 마련할 것인가? 이런 것들을 미리 준비하셔야 돼요. 물론 노년기에는 생활비가 많이 들어가지 않아요. 대신 병원비가 많이 들어가고 병원에 오랫동안 입원해야 된다거나 하면 간병비가 많이 들어가거든요. 이런 것들에 대해서 경제적으로 미리 준비해 두시고 어디에서 누구와 살 것인지도 미리미리 염두에 두셔야 해요. 그런데 사실 가장 좋은 건 뭘까요? 바로 익숙한 내 집에서 오래오래 사는 거예요. 요즘 매스컴을 통해서 보도되는 요양원에 관한 보도들을 보면 바람직하지 않은 모습들이 많이 있잖아요. 그래서 많은 분들이 익숙한 내 집에서 오래 살기를 원하세요. 노년기가 될수록 주변 환경을 바꾸지 않는 것이 가장 좋아요. 오랫동안 살아온 내 동네, 내 집에서 오래 사는 것이 최선이죠. 그러려면 미리미리 준비를 하셔야 돼요. 40대, 50대부터 살아왔던 집을 80대, 90대까지 살아가기에는 많이 불편한 점들이 있거든요. 노년기에도 내가 허리가 불편하다든가, 다리가 불편할 때에도 살아갈 수 있는 집인가를 생각해 보셔야 해요. 그러려면 조금씩 보수하는 것이 필요하겠죠. 노년기가 되면 키가 줄어든다고 하잖아요. 허리도 아프다 보면 구부정해지게 되고요. 그래서 싱크대 높이가 젊을 때 쓰던 높이보다는 낮아져야 해요.
그런 거에 대한 수선도 해야 되고요. 무엇보다 노년기에 가장 중요한 게 안전이에요. 낙상 사고가 굉장히 위험하기 때문에 낙상을 예방하기 위한 안전바를 많이 설치해야 돼요. 안방에서 화장실 가는 길에 벽에다가 안전바를 설치한다든가, 침대도 기존에 사용하던 게 높다면 낮은 침대를 사용해서 일어나고 또 내려오는 때 불편하지 않도록 해야 되고요. 침대 옆에 손잡이를 설치해서 잡고 일어날 수 있게 해야 돼요. 또 노년기에 무릎이 많이 안 좋은 분들이 많으시잖아요. 걷기 힘들다든가 하면 휠체어를 이용할 수도 있기 때문에 안방에서부터 현관을 지나서 1층 현관에 이르기까지 안전하게 휠체어가 다닐 수 있도록 설치하거나 수선을 미리미리 할 수가 있어요. 요즘은 자치단체에 따라서 그런 것을 지원해 주는 곳도 많이 있더라고요. 내가 익숙한 동네가 가장 좋긴 하죠. 그렇지만 노년기에는 활동 영역이 줄어들잖아요. 그래서 모든 것들을 멀리 가지 않고도 걸어가면서 할 수 있다면 가장 좋겠죠. 먼저 병원이 가까우면 좋겠어요. 아주 큰 질병은 아닌데 오랫동안 관리해야 되는 질병들이 많거든요. 관절 개통 같은 거요. 비가 오는 날은 허리도 아프고 무릎도 아프고 그럴 때는 가서 물리치료도 받으셔야 되고요. 완전히 나아지지는 않지만 통증은 없어야 되잖아요. 삶의 질을 높이기 위해서는 그런 물리치료하는 병원, 재활치료, 병원들이 가까이 있었어. 정형외과라든가 내과도 가야 되고 이런 병원들이 좀 가까이 있으면 좋아요. 두 번째는 복지관이 가까우면 정말 좋아요. 노년기에 가장 힘든 것이 외로움이거든요. 물질은 어느 정도 있고 아픈 것도 어떻게 해결이 되는데 외로우면 해결이 안 된다는 분들이 굉장히 많으세요. 그럴 때 자녀들에게 전화했어. 와 달라, 만나자, 밥 사달라. 이렇게 하는 것도 참 어렵잖아요. 그래서 복지관을 많이 다니셔서 시간을 활용하시는 거예요. 요즘에는 정말 잘 되어 있었어. 점심 식사가 아주 저렴한 비용으로 제공돼요. 대부분 노년기에 혼자 살기 때문에 점심이 문제거든요. 아침은 혼자 어떻게 먹는데 점심까지도 혼자 먹고 저녁까지도 혼자 먹다 보면 삶의 질도 떨어지고 영양의 질도 떨어지고 너무 외로워져요. 그래서 밖으로 나오는 것이 중요한데 밖으로 나가도 어디 가서 혼자 밥 먹는 것도 참 그렇잖아요. 그런데 복지관을 활용하면 양질의 식사도 제공되고 다양한 프로그램들이 굉장히 많아요. 돈 안 내고도 프로그램을 접할 수 있고 적은 돈을 내고도 좋은 프로그램을 만날 수 있기 때문에 일거양득이죠. 세 번째는 관공서가 가까우면 좋아요. 요즘은 지방자치단체에서 혼자 사는 어르신들, 고령 어르신들을 대상으로 복지를 많이 하고 있거든요. 그런 분들이 방문하기도 하지만 방문하지 못할 때 내가 내 발로 걸어가서 지원받는 방법도 많이 있으니까 그런 것들이 가까우면 굉장히 좋겠어요. 그리고 종교 생활 하시는 분들은 교회든 성당이든 절이든 이런 것이 가까우면 종교 생활하는데 영적으로 또 정신적으로 많이 도움이 되거든요. 그렇다면 굉장히 좋다고 볼 수 있겠죠. 자, 그럼 이제 실제로 60대에 들어서서 가장 많이 후회하는 것들이 뭔지 말씀드릴게요. 열심히 일하지 못한 분들은 더 열심히 일할 걸 그런 후회를 하기도 하고요. 재산을 좀 많이 축적하지 못한 걸 후회하는 사람도 물론 있겠죠. 그런데
제가 만난 어르신들 대부분은 가족하고 시간을 좀 더 많이 보낼 걸. 아이들하고 특히 자녀들하고 시간을 좀 많이 보낼 걸. 이런 후회를 가장 많이 하셨어요. 두 번째는 나 자신을 좀 생각할 걸. 나 자신을 사랑하지 못하고 어떤 목적밖에 보이지 않는 것들만을 추구하며 살았다는 것에 대해서 많이 후회하세요. 나를 사랑한다는 게 무엇일까요? 진정으로 내가 좋아하는 것들. 일만 하지 않고 좀 쉬기도 하고, 마음의 여유도 좀 가지고 그럴 걸 얘기들을 많이 하시고요. 그리고 건강을 돌보지 못한 것을 후회해요. 돈도 급하면 모아서 저축하는 것처럼 건강도 저축하는 거더라고요. 하루아침에 건강해지지 않아요. 60대 이후가 되면 노화가 시작되었기 때문에 여기저기서 탈이 나기 시작해요. 그때 병원에 다니기 시작하면서 진작 내 몸을 돌볼 걸, 운동을 좀 할 걸. 이런 후회를 많이 하게 되거든요. 물론 그때라도 빨리 시작하는 것이 좋아요. 그런데 운동도 일찍 시작할수록 좋다는 거예요. 돈을 저축하듯이 운동도 쌓여야 근육이 생기는 거고요. 건강도 쌓여야 습관이 돼서 건강이 노후에도 유지되더라고요. 그래서 젊을 때부터 또 중년기에도 열심히 운동을 하셔야 해요. 누구나 다 오래 살기보다는 건강하게 살기를 원하잖아요. 와병 기간을 최소한으로 줄이는 게 목표고요. 그러려면 정신적으로 육체적으로 건강해야 되기 때문에 육체적인 건강, 정신적인 건강을 위해서는 미리미리 준비를 하셔야 해요. 그럼 어떻게 하면 행복한 노년을 보낼 수 있을까요? 우리는 누구나 행복을 원해요. 근데 어떤 사람들은 행복하고 어떤 사람들은 불행하기도 해요. 가만히 보면 행복한 사람들이 주변 환경이 다 만족스럽기 때문에 행복한 건 아니더라고요. 행복한 사람들의 특징은 먼저 긍정적인 마음을 가지고 있어요. 무엇이든지 마음을 열고 받아들이고 좋게 생각하고요. 인생은 문제가 아니라 그 문제를 해석하는 것이라고 하잖아요. 해결이 안 됐더라도 그 문제를 비관적으로 해석하느냐, 긍정적으로 해석하느냐에 따라 달라진다고 볼 수 있어요. 그래서 노년에 행복하기 위해서 제가 두 가지로 말씀드리고 싶어요. 첫 번째는 배움을 계속하라는 거예요. 그 배움이라는 건 사람에 따라 다 달라요. 내가 부족한 거, 내가 관심 있는 거 배우시면 돼요. 복지관이나 문화센터, 지방자치센터 다양한 곳에서 무료로 혹은 저렴한 비용으로 배울 수 있는 곳들이 많이 있고요. 특히 요즘은 유튜브를 통해서도 키워드만 입력해도 많이 배울 수 있어요. 배움이 왜 중요하냐고요? 배우게 되면 자존감이 살아나요. 노년기가 될수록 자존감이 낮아지거든요. 역할이 상실되기 때문에 내가 사회에서 아무 역할도 못하는 것 같고 누구에게도 도움이 되지 않았어. 내가 쓸모없는 인간이다 라는 생각이 들기 때문에 자존감이 낮아져요. 그런데 배울수록 자존감이 높아져요. 그리고 배우게 되면 인간은 배울 때 당당해져요. 그렇지 않아도 노년이 될수록 여기저기 아파서 마음도 약간 우울해지기도 하는데 배우게 되면 내 안이 단단해져요. 내 안이 단단해지면 당당해지게 돼요. 무언가를 안다는 것은 굉장히 당당하게 해주는 거거든요. 외국 사람하고 우리가 만났을 때도 영어를 못하면 위축이 되잖아요. 그렇지만 영어를 잘하는 사람들은 어때요? 외국 사람이 길을 물어봐도 당당하게 이야기를 할 수 있잖아요. 그것처럼 배운다는 것은 당당하게 해줘요.
그래서 노년이 될수록 배움은 굉장히 중요하다고 봐요. 두 번째는 자원봉사 활동이에요. 많은 노년의 삶을 보면 혼자 사는 분들 중에서도 계속 다른 사람의 도움만 요청하는 분들이 있는가 하면 또 어떤 분들은 계속 다른 사람을 위해서 봉사활동하는 분도 계세요. 제가 알고 있는 80세 넘으신 어르신은 수능날이 되면 그 고등학교 앞에 가서 교통정리를 하세요. 누가 시켜서 하는 게 아니에요. 그분이 젊을 때부터 그런 일들을 해오셨거든요. 그리고 영어를 잘하셔서 우리나라 올림픽이 있었을 때 자원에서 영어로 통역하는 봉사도 하셨고 또 자차를 활용해서 공항에서부터 선수촌까지 이동봉사도 하셨어요. 내가 할 수 있는 것들을 꾸준히 찾아서 봉사를 하시더라고요. 복지관에 가서도 더 불편하신 분들이 계시고 좀 건강하신 분들이 계시잖아요. 밥을 식판에다 퍼서 또 갖다 드리기도 해요. 그래서 그런 봉사를 하면 좋은 점이 엔돌핀이 나와요. 더 건강해지죠. 그래서 사실은 남을 돕는 일이기도 하지만 나 자신을 위한 일이기도 해요. 누군가를 돕는 일은 사회적인 활동이 되잖아요. 그것은 뇌세포 활동을 촉진시켜서 치매 예방에도 도움이 돼요. 슈바이처 효과라고 혹시 아시나요? 마더 테레사 효과라고도 하죠. 남을 도울 때 일어나는 심리적인 현상. 뇌세포의 변화 그런 건데요. 남을 도우면 우리 몸에서는 면역 기능이 크게 향상되고요. 내 주변 사람들이 선한 일을 하는 것만 봐도 나의 면역력이 높아지고 기분이 좋아져요. 그래서 건강해진다고 해요. 실제로 이런 자원봉사에 대해서 많은 연구를 하고 있는데요. 실제로 남을 돕게 되면 기분이 최고조로 오르고 내가 다른 사람을 돕고 나면 포만감이 일어났어. 그것이 며칠 혹은 몇 주 동안 지속된대요. 엔돌핀이 나오고 결국은 우리를 건강하게 해서 혈압이나 콜레스테롤 수치도 낮아지게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남을 돕는 일, 자원봉사하는 일들을 계속 강조하는 이유가 있어요. 마지막으로 60대 이후에 꼭 해야 될 것 중에 하나가 쉽게 말씀드리면 살림 정리예요. 60대 이후가 되면 살아오신 그 시간이 오래 흘렀기 때문에 살림이 많이 쌓여 있어요. 수십 년 동안 입었던 옷, 혹은 수년 동안 입었던 옷들이 굉장히 많잖아요. 이런 것들을 미리미리 정리정돈을 하셔야 해요. 노년이 될수록 점점 귀찮아지거든요. 그리고 정말 내가 알아눕게 된다든가 하면 내 짐 정리를 내가 할 수가 없어요. 건강할 때 해두시는 것이 중요해요. 한 분이 이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80이 되기 전에 꼭 필요한 것만 남기고 짐들을 정리해야 한다고요. 정말 맞는 말씀이에요. 우리가 흔히 많이 하는 신발 정리, 옷 정리, 이런 거 많이 하셔서 무조건 버리는 것이 아니라 필요한 사람에게 나눠주고 필요한 기관에 도움을 주고 종교기관이라든가 복지센터에서 나눠 쓰는 운동, 그런 거 할 때 거기에 기부하고 그런 것들을 미리미리 하지 않으면 내가 복잡한 집에서 살게 됩니다. 그리고 내가 이 다음에 내가 떠난 후에 가득 쌓아놓은 살림을 남겨놓고 가게 돼요. 이런 것들은 누군가가 정리를 해야 되거든요. 유품 정리를 누군가가 해야 되는데 요즘은 유품 정리사가 따로 있대요. 그렇게 되면 대부분이 다 쓰레기로 버려지게 됩니다. 내가 소중히 여겼던 물건들, 내가 소중히 다뤘던 그런 모든 것들은 나와 일면식도 없는 사람에 의해서 다 쓸모없는 쓰레기로 버려지는 거죠. 그래서 내가 건강할 때
미리미리 정리했어. 필요한 사람에게 미리 주고, 또 필요 없는 것들은 나눠주고, 또 쓸모없는 것들은 버리기도 하면서 내 주변 정리를 좀 더 깔끔하고 아름답게 하면 내 삶이 좀 더 편안하고 좋은 환경이 될 수 있고, 또한 나로 인해서 다른 사람을 힘들게 하지 않을 수 있다는 거죠. 또 다른 분이 정말 좋은 조언을 해주셨어요. 현재를 즐겁고 편안하게 살다가 늙으면 내려놓고 살면 된다. 추하게 늙지는 말자고 하시더라고요. 그리고 책 읽는 습관을 길러 놓아라. 품격 있는 삶을 유지하는데 참고가 될 것이다. 라고도 하셨어요. 한 75세 되신 분은 경제 활동을 조금씩이라도 하세요. 최고입니다. 라고 하시면서 본인도 할 수 있는 범위에서 경제 활동을 계속하고 계시다고 하더라고요. 그리고 요즘 대도시 인근에서 등산을 가보면 80대 할아버지, 할머니들이 엄청 많으시다고 해요. 건강을 평생 동안 관리를 잘 하셔서 그런 거죠. 결국은 본인들 하기 나름이라는 거예요. 또 어떤 분은 사교춤을 강력히 추천하시더라고요. 가능한 일하면서 등산, 미니골프 그런 데 다니지 말고 사교춤을 배우세요. 부부가 함께 배워서 추면 더욱 좋습니다. 요즘은 복지회관에서도 가르치더군요. 일본은 노인들 사교춤 나라입니다. 사교춤도 과거와 다르게 건전합니다. 라고 하시면서 건강할 때 배우라고 강조하시더라고요. 이런 다양한 경험담들을 들어보면서 느끼는 건 결국 노후 준비라는 게 특별한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지금부터 조금씩 준비해 나가는 거죠. 어떤 83세 되신 분은 솔로로 지내시면서서 현재까지 사업을 하다가 싱글이 되니 앞이 깜깜하다. 노후 자금은 있는데 동반자를 찾고 있다고 하시더라고요. 이런 것처럼 나이가 들어서도 새로운 관계를 만들어가는 것도 중요하다는 걸 알 수 있어요. 또 한편으로는 현실적인 이야기도 해야 될 것 같아요. 70이 넘으면 야물딱지게 사는 것보다 미리미리 다 비우고 떠날 준비를 해야 한다고 하시는 분도 계세요. 병원에서 보는 현실이 너무 안타깝다고 하시면서요. 그래서 더욱 건강할 때 미리미리 준비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걸 깨닫게 돼요. 하지만 너무 비관적으로만 생각할 필요는 없어요. 어떤 분은 꼴리는 대로 살면 된다고 시원하게 말씀하시기도 하고요. 결국은 각자의 가치관과 상황에 맞게 준비하면 되는 거라고 생각해요. 자, 오늘 이야기를 정리해보면요. 가장 중요한 것은 지금부터 준비를 시작하라는 거예요. 노후에 가서 준비하면 늦어요. 60대부터는 반드시 취미 생활과 봉사활동을 시작하시고요. 내 집에서 오래 살기 위해서는 집 환경도 미리 개선하시고 살기 좋은 동네의 조건들도 체크해 보세요. 그리고 가장 많이 후회하는 것들, 가족과의 시간, 자신을 돌보지 못한 것, 건강 관리를 소홀히 한 것들을 참고해서 지금부터라도 달리 해보시고요. 행복한 노년을 위해서는 계속 배우시고 남을 돕는 활동을 하세요. 마지막으로 건강할 때 미리 생활 정리도 해두시고요. 무엇보다 중요한 건 하루하루를 의미 있게 살아가는 거예요. 너무 스트레스 받지 마시고 차근차근 준비해 나가시면 분명히 행복하고 건강한 노후를 맞이하실 수 있을 거라고 확신해요. 여러분도 품격 있고 당당한 노년을 보내시길 진심으로 바랍니다. 오늘 이야기를 들으며 여러분은 어떤 생각이 드셨나요? 여러분의 경험과 생각을 댓글로 나눠주세요. 여러분의 이야기가 누군가에게 큰 위로와
깨달음이 될 거예요. 끝까지 들어주신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려요. 오늘 이야기가 도움이 되셨다면 소중한 분들께 공유해 주시고 구독과 좋아요로 저를 응원해 주세요. 오늘도 행복한 하루 되세요.